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종일 국민의힘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분노와 개탄과 통탄 이런 심정을 누를 길이 없었습니다. 어떤 정권 교체인데 5년 동안 우파를 포함한 이 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려온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인데 37살짜리 철부지 이준석이의 땡깡과 투정에 발목이 잡혀서 지금 우파의 윤석열 후보는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의원총회의 소동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떠올랐지만 그 중에서도 이 소년급제의 재앙이라는 개념이 제 머리를 때렸습니다. 2012년 이준석이가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비대위원으로 발탁이 돼서 세상에 등장했을 때 그는 26살짜리였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를 공부를 했던 그때 제가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었는데 여러 가지 취재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준석이의 아버지가 증권회사의 강남 지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똑똑하니까 이준석이가 과학고등학교를 다니고 이제 하버드 대학교를 갔죠. 아들이 똑똑하니까 내 아들을 대통령으로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심경을 이제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인들한테 그런 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유승민 의원의 국회의원실에 인턴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유승민을 통해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비대위원으로 전격적으로 소년급제를 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오늘날의 이준석이가 보여주는 이 언행, 철부지,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내가 당대표라는 중책을 맡은 이런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세 번째, 제가 명기를 했습니다마는 말하는 방법을 모르는 철부지. 전 사실 2012년에 이준석이가 비대위원으로 등장을 할 때 이준석이가 용산 참사 사건에 관해서 이 좌파적 시각을 가지고 이 공권력이 과잉으로 집행된 것이다라는 이런 말을 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고 대단히 우려운 심정으로 이준석을 지켜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걱정과 앞으로 이 사람이 역시 이 제대로 세상 물정을 모르고 국가관이나 세계관이나 이념관이 없는 이런 철부지 그저 뭐 하버드 대학교 또는 무슨 뭐 이런 거 뭐 젊은 정치인 이런 걸로 세상에 어필되는 것 아니냐.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에 특히 당대표가 돼서 이준석이가 하는 언행을 보면 말하는 방법을 모른다. 그저 겉에서 옆에서 순발력 있는 정치평론가다 이런 식으로 띄워주니까 그것도 뭐 동일할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즉석에서 치고받아야 되는 정치평론가의 이런 습성에다가 어떤 그 머릿속에서 탁탁 튀어나오는 단어 그리고 자기의 심정 이런 것을 바로 그냥 자판기처럼 입을 통해서 뱉어버리는 이런 식의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는 내가 당대표로서 당대표가 해야 되는 언어는 어떤 언어다. 내가 말을 했을 때 이런 말이 윤석열 후보라든가 국민의힘이라든가 우파라든가 민주당의 어떤 메아리로 다가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그래서 내가 지휘하는 이 조직에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 이거를 모르는
유승민이가 집권당의 원내대표를 하면서 원내대표 국회 연설에서 자기 당의 박근혜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는 내 말의 파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모르는 이런 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제2의 유승민 아바타, 이런 말하는 방법을 모르는 이런 37살짜리 당대표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비공개 최고회의에서 벌어진 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저께 그렇게까지 낮은 자세를 보이며 자신을 포용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이며 새 출발하겠다고 선대를 해체하고 권영세 본부장으로 해서 권영세 본부장을 사무총장으로 임명을 하고, 그리고 권영세 본부장과 또는 후보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이철규 강원도 동해 삼척 출신의 재선 의원, 경찰 출신이죠. 여러 경찰서장,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을 했던 인물입니다. 경기지방경찰청장도 했었죠. 자, 그리고 미래통합당, 이런 여러 정당의 전략기획부총장의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쓰겠다고 했으면 후보의 지금의 상황과 이런 위치에서 그저 100% 아무 말 하지 않고 포용을 해주면 되지. 이철규 의원이 과거 자신에 관해서 사석에서 욕설을 했다, 이 휴대전화 녹음 파동 이런 것이 있었을 때 자신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었다, 이런 사감을 들이대면서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고, 이런 인사 임명권, 이런 최고회의의 임명 동의권, 이것을 상정하는 것은 대표의 권한이다, 나는 반대한다, 나는 상정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 후보와 언쟁을 벌이고 이따위 경거망동 망나지 철부지 같은 행동을 오늘도 해야 되고, 또 무슨 지하철에서 인사를 하는 게 좋겠다, 야전 침대에서 숙식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주면서 이것이 연습 문제로 준 건데, 연습 문제를 거부당했다, 그래서 문을 빈다, 나는 이제 당대표 일만 하고 선거운동은 사실상 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공경히 표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비아냥거리는 말투를 저지르고,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준석에게 묻고 싶습니다. 선거를 3번이나 떨어지면서 세상에 대해서 배운 게 없는가? 눈물 젖은 빵을 아무리 그렇게 먹어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37살이면 철이 들 만큼 들었고 조직 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봤으면 내가 조직을 위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를 당연히 알 터인데, 그저 아버지가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에 혹해서, 시청자 여러분, 제가 4번에 다시 명기했습니다만 이 37살짜리 철부지에게 발목이 잡힌 우파와 국가의 운명, 제가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를 최근에 머릿속에 많이 떠올립니다. 만약에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국민의힘 안에 있다면 엄마부대를 이끌고 이준석이 집에 찾아가서 이준석이를 혼쭐을 냈을 겁니다. 멱살을 잡고, 야 이놈아, 네가 제정신이냐? 5년 동안 이 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기다려온 정권 교체인데 하찮은 너희 사사로운 감정으로 이 대사를 그르치려고 하느냐? 이제부터는 우리 엄마들이 네가 이 집에서 한 발짝도 못 나게 만들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물리적으로 이준석을 제압을 해서 경찰이 와서 엄마들을 끌고 가더라도 엄마들이 절규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비춰져서 이준석이가 이런 망나니 같은 행동을 하지 못하게 했을 것 아니냐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